네, 저희 애국 진영에 또 젊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대한민국 적화 보고서의 저자인 우리 김성욱 기자가 있습니다. 김성욱 기자의 북한을 선점하자라는 주제로 잠시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지금 이제 남북 문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사실관계를 브리핑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이 한반도 현상 타파의 해로 잡자하는 게 현재 이 국민행동본부의 이 목표인데 왜 이러한 목표를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고 선동 중에 하나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북한의 이 천안함 북침로 연평도 도발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 박지원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9월 15일날 나왔던 얘기인데 왜 북한이 천안함 북침을 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지는 않았는데, 만일 했다면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북한에 돈이나 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한 액수들을 한번 새 정부를 모아봤습니다. 12월 5일날 국회에 나온 얘기인데, 김대중 정부 때 이 북한에 대해서 들어간 돈 금강산 그리고 개성 이 남북 경협을 하면서 들어간 이 세 종류의 돈을 모아보면은 김대중 정부 때 13억 달러, 노무현 정부 때 14억 달러 좀 늘어나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이명박 정부 2010년 6월까지 천안함 북침 그 이후까지 임기 중반에 지원된 액수를 보면 7억 6,5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를 임기 중반이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나머지 임기까지 말이 계속됐다면은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기간보다, 김대중 정부 때 같은 기간보다 더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서서 북한에 대해서 지원이 안 들어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강산 관광이 박왕자 씨 사건 때문에 대부분 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은 중단이 됐지만, 같은 기간 개성공단을 통해서는 2배 이상,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고, 남북 경협, 교역 대금 역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돈과 쌀을 주지 않아서 북한이 도발한다는 건 일단 사실이 아니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이 천안함 북침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잠시 대북 지원이 중단됐다가 9월 29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대안적 십자서 통해서 이 애국 진영에서 그렇게 북한에 돈 주고 쌀 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9월 29일부터 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144억 8천만 원어치. 이거를 북한에 연평도 포격 전날까지 주고 쌀 5,000톤, 시멘트 3,000톤에 달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돈과 쌀을 주지 않아서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고 94년 4월까지 국직정전위원회가 없어질 때까지 42만 5,271건의 이 정전협정 위반을 하고, 이 뒤에 사진은 이 도끼 많은 사진인데요. 북한의 주요 도발 건수가 221건, 무력 도발 건수가 26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던 연도는 54년, 56년, 72년, 88년, 89년 딱 5년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의 본질이고 속성이고, 그리고 돈과 쌀이 많이 흘러가고 있었던, 본격적으로 북한에 돈과 쌀이 흘러가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14조 원 정도의 돈을 주고 있을 때 과연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때는 북한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이 돈과 쌀이 마구 흘러가는 동안에도 연평 1회전, 2회전,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 때 설교전이라고 하죠. 6명의 국군 이 장교들까지 죽이고, 노무현 정부 때 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고강도 도발을 안 하느냐?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니까 도발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북한이 드디어 2006년 10월에 핵실험을 해서 핵무장에 성공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북한 체제의 본질이 무력 도발을 통한 남한 적화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
박왕자 씨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사건이 2008년, 2009년 9월 8일에 김진강 수공무통에서 민간인 6명을 죽이고 천안함 복침과 연평도 포교 계속 도발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돈과 쌀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본질이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왜 이렇게 심해지느냐? 북한 내부의 경제가 와해되고 몰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망해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 체제의 본질, 북한 정권의 목표, 이거는 노동당 규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에 노동당 규약 이 당대표자 회의를 하면서 조금 수정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북한의 목표, 우리는 김일성의 당이고, 그리고 김일성의 당이기 때문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이걸 위해서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연방제로 통일하고, 이 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연방제가 들어가 있는 6.15와 14선언을 이행하고, 미군 철수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고, 이걸 위해서 돈과 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 때까지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당장 급한 것은, 북한에게 당장 급한 것은 2012년 조국 통일의 구호로 나오듯이 북한의 10만 명 동원되는 아리랑 공연의 피날레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2012년 하면서 끝이 나는데, 이거는 2012년에 남조선 대문을 활짝 열어졌게, 제 기자는 북한 노동신문의 구호에 나오는 것처럼 남조선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는, 즉 친북 정권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돈과 쌀을 끌어내고 미군을 내보내고 연방제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겠다는 게 북한의 목표죠.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해서 남한의 전쟁 위기감,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그리고 남한의 친북, 좌파, 동조 세력들은 이 안보 불안감과 전쟁 위기감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라고 몰아가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과 남한의 평화선동이 맞물려서 2012년에 친북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북한의 목표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사전에 약간 말씀을 드린 건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에 불리한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도 불리해지지만, 대한민국 역시 시간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지 않다. 이게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라는 게 지금 2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흔히 얘기하듯이 북한의 핵무기는 우라늄을 고농축시키는 게 있고 플루토늄을 고순도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원료를 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북한의 핵무기라는 게 아직까지는 고순도 플루토늄에 머물고 있고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실제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기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북한에 지금 플루토늄 탄이 많게는 한 10개 정도 있다라고 하고, 고순도 플루토늄이라는 이 원료가 한 50kg 정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만일 북한의 핵무기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아직 사용하지 불가능하지만 50kg 정도의 고순도 플루토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50kg의 플루토늄이라는 것은 만일 이게 1kg만 있다고 가정을 할 때, 1kg만 있다고 할 때 예전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1kg만 있어도 미니 핵폭탄, 이 미니 핵폭탄이 정부종합청사 하나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미니 핵폭탄 약 4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까지 나온 고순도 플루토늄 50kg는 예전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를 33개에서 40개, 미니 핵폭탄, 즉 정부종합청사 2000개를 날릴 수 있는 정도의 가공할 폭발력을 지금 북한이 물질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북한의 핵물질이 아직까지는 이 비행기에 달아야 되는 크고 무거운 수준이라고 안심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업그레이드 됩니다. 2단계, 3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 2단계가 미사일에 장착, 탑재하는 소형화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북한이 이 소형화에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시켜서 미사일에 달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미사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노동 1호도 있고 노동 2호도 있고, 그리고 스카드 C라는 미사일도 있는데, 만일 사정거리가 제일 짧은 550km, 약 770km짜리 핵탄두를 할 때 550km 날아가는
스카드-C라는 미사일에 달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북한의 스카드 기지가 상원동 지하리 옥평에서 하미야라사 국방부까지 날아오는 거리가 4분, 3분, 5분밖에 안 걸립니다. 만일 스카드-C에 북한이 미사일을 달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러면은 북한의 스카드-C가 600발입니다. 스카드-C에 달아서 실전 배치를 해버리면은 그때는 대한민국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에 불리해지는 요소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작게 만드는 이 소형화에 성공했느냐? 작년 말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북한의 소형화가 이제 성공 단계로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미국을 통해서 올브라이트와 리온 시가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불리해지는 요소들인데 만일 북한이 실전 배치에 성공한 다음에 이번에 서해 5도에 포탄을 날듯이 포탄을 날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남한을 상대로 6.15 선언, 14선언 이행해라.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 맺고 미군 나가라. 이 정치적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실전 배치, 핵무기 소형화 실전 배치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고 대한민국에게 치명적 요소가 되고 있는데도 지금 남한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 지금 연평도 포격 이후의 발언들을 보면은 전쟁 세력과 맞서야 된다는 천정배씨,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손학구 대표, 박지원 씨 성숙된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박지원 씨, 46명의 꽃다운 정치를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킨 게 이명박 정부라는 모든 주장에 공통되어 있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논리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전쟁 세력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전쟁 세력이고 위험 요소라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해결책은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형화 실전 배치에서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무력 도발할 때 대한민국이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도발을 할 때 우리가 무력 응징을 하면은 전면전이 나거나 핵참화 핵성전이 벌어진다. 물론 한미연합사 체제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응징을 통해서 이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것과 함께 지금 국민행동본부가 올해 중요한 사업으로 세운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민간 심리전에 나서는 이 주요한 방법들을 민간에서도 이제 써나갈 때가 됐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북침을 하고 연평도 포격을 하는 그 근본 이유는 뭐냐? 북한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와해되고 몰락되고 침몰하고 북한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 천안함 북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위기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 한껍데기만 벗겨보면은 대한민국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기회를 활용해서 이미 망해가고 있는 북한 정권을 김정일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멸망시켜서 완전히 북한 정권을 이제 해체 국면으로 몰고 가서 이제 북한 정권을 끝을 내는 단계로 갈 때가 됐다. 그래서 2011년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는 해로 그래서 2012년에 북한 정권이 적화 통일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2011년 북한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입혀서 자유 통일로 가는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김성욱 기자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